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9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6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5월 4일입니다. 오늘 명식 경자년 이무월 무술 1이 되겠고요. 일진은 무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공부할 명식은 일간은 무토가 되겠고요. 그 무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5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월의 무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주어지는 명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무토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일진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날마다 하는 강의에 대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일간을 먼저 보고 월령을 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사주를 감명할 때, 사주를 분석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나라고 하는 존재의 특징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잘 알아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맞게 내가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 생선을 좋아하게 되면 생선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차려주면 좋은데, 내가 예를 들어서 생선을 싫어한다. 근데 어느 집 갔더니 맨날 생선만 주더라. 그러면 그거 나한테 별로 좋지 않죠. 또 심한 경우 생선 잘못 먹으면 배탈 설사가 날 수도 있고 건강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알레르기 같은 것이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요즘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간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뭐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간을 전혀 모른다? 그러면 이거는 사주를 보는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양토, 음양으로 나눴을 때 양이 되는 것이고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나눴을 때는 토가 된다라고 해서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흙이에요. 흙이라고도 하고 땅이라고도 하죠. 땅, 우리가 밟고 사는 땅. 흙이라든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땅을 밟고 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식물이라고 하는 것도 땅, 흙에 뿌리를 내려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땅이 없으면은 모든 만물이 살 수가 없겠죠. 아무리 하늘을 나는 새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땅에 발을 디뎌야지만 새들도 날아다니다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나무도 그렇고 물도 뭐에 땅이 없으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공중에 떠다닐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 흙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살 수 있는 근거지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옥하면 비옥할수록 좋을 것이죠. 땅이 너무 건조해서 사막이 된다던가, 아니면 땅이 너무 추워서 동토가 된다라고 하면 만물이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사막은 물기가 너무 없고 뜨거운 것이 문제인 것이 사막인 것이고요. 그래서 선인장이라든가 뭐 전갈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뜨겁더라도 살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동식물 사람이 살기는 매우 삭막한 그러한 땅이 되겠고요. 뭐 북극이라든가 특히 남극 대륙 같은 경우에는 뭐 추울 때는 영하 50도 60도 떨어지는 것은 뭐 일반도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땅이 또 너무 얼어서 추워도 만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한 온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적정한 온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적당히 또 윤택하여져. 이 적당한 또 습기도 있어야지만 땅이 얼지 않고 또 땅이 사막처럼 건조해지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온도라고 하는 것은 화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습기라고 하는 것은 물, 즉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 토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될 기토든 오늘 공부하게 되는 무토든 간에 일단 온도와 습기가 적절하게 있는 때가 있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봄 같은 경우, 인묘월 같은 봄 같은 경우에가 특히 겨울에서 여름, 봄으로 넘어오면서 얼었던 동토가 녹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도 있게 되고 봄이 되게 되면 따뜻하기 때문에 씨앗을 심거나 파종하는 시기가 뭐예요? 봄이 가장 그래서 좋은 때에 해당이 되죠. 여름은 너무 뜨거운 것이 문제인 거고, 가을은 뭐예요? 목의 기운이 좀 없으면서 선을 하게 되니까 뭘 심기가 좀 어렵고, 겨울 같은 게 해자축월 같은 경우는 너무 얼어서 동토가 됐기 때문에 이럴 때 땅에다가 씨앗 있는 사람은 뭐예요? 바보죠, 바보. 그래서 대체적으로 따뜻한 온기와 촉촉한 습기가 있는 적정한 땅이 가장 비옥한 그러한 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수화가 필요한데 더
더 문제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기토는 그렇게까지 목이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 없지만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이 토는 뭐예요? 왕토예요. 왕토. 매우 큰 산과 같고 매우 넓은 광야와 같기 때문에 풀 한 폭이 있는 것은 좀 의미가 없고요. 큰 나무가 질비하게 심어져 있어서 큰 숲을 이룬다라고 하면 넓은 땅, 높은 산이 울창한 숲을 이루거나 저기 아마존같이 큰 밀림 같은 것을 이루게 되면은 그 안에 어서 동물도 식물도 사람도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토에 비해서 무토 같은 경우는 목이라고 하는 것 존재가 또 필요하긴 한데 무토가 좋아하는 목은 을목인 정관보다는 간목인 칠살이 있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목이라고 하는 간목, 그 다음에 수화가 적절하게 조절을 이루어야 되는데 화는 대체적으로 병화를 취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수는 대체적으로 개수를 취용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임수를 쓰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월에 태어난 무토의 경우에는 너무 뜨겁고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개수만 가지고 있어서는 좀 안 되고요. 임수라고 하는 큰 물이 있어야지만 5월에 무토를 충분하게 윤토할 수 있다. 윤토를 윤택하게 한다라고 해서 윤토라고 해요. 그래서 5월에 무토는 이렇게 수가 필요한데 개수는 부족하고 좀 임수를 쓰게 된다.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목화 수의 그 배합이 필요한데 그것은 원령이 어느 계절이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화가 필요할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수가 필요할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목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오늘같이 5월에 태어난 무토라고 하는 것은 5월에 태어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5월은 제가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지만은 양이 5월에 되게 되면 가장 왕성한 그런 시기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토가 동궁함으로 인해서 화토가 모두 왕한 그러한 국세가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 무토가 아니라 병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격은 양인 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같은 마찬가지로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무토가 5월에 태어나도 또한 같이 양인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토라고 하는 것은 삼합을 구전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임묘진, 목국, 사오미 사오미가 아니죠. 인오술 화국, 그 다음에 사유축, 금국, 신자진, 수국, 그 다음에 해묘미, 목국을 말하는데 토는 국을 삼합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양인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지만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병화나 무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똑같이 양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 5 안에는 지장간이 병화, 그 다음에 기토, 정화가 이렇게 있죠. 정화. 그래서 일간이 병화일 때는 이 정화가 양인이 되는 것이고 일간이 무토일 때는 기토가 이렇게 양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인가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양인가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양인가살이 될 때 만약에 이 병화가 일간이었을 때는 오중에 있는 요 정화가 양인이기 때문에 칠살이 있어야지 양인 가살이 되죠. 그래서 병화 입장에서는 뭐가 있어야 양인 가살이 되냐면 임수가 있어야지만 양인 가살이 됩니다. 오중에 있는 정화가 양인이고요. 그 다음에 칠살은 임수가 되기 때문에 임수 정화가 서로 양인 가살이 된다라고 보게 되는데 만약에 일간이 병화가 아니라 무토라고 한다라고 하면 임수가 있어서 양인 가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양인 가살이 되겠죠. 왜냐하면 무토 입장에서 칠살은 간목이 칠살인 것이지 임수는 재정이죠. 그래서 양인 기토와 칠살 간목이 있어야지만 양인 가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무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화도 왕하지만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일간 무토도 매우 왕하죠. 이것도 신왕한 기본적으로 사주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신화이기 때문에 관사를 취용하는 것이 일반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자 5월은 양기가 가장 왕하고 너무 염렬하기 때문에 목이 먼저 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간목 같은 거라든가 지지로 인목 같은 것이 있게 되면 너무 뜨거운 나머지 수가 없는 목은 어떻게 돼요? 목분비해해서 화를 생해주기 때문에 이때 목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예요? 수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어 주고요.
그 다음에 수의 뿌리가 있어준 연후에 이렇게 금수가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간목을 치용해도 크게 문제되진 않는데, 만약에 수가 없는 상태에서 간목은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서 숲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을 갖다가 더 건조하게, 더 바싹바싹 마르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전제 조건으로서 수가 있어야 한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은 원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좋아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임수를 취용한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바로 5월의 무토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근데 뭐 임수에다가 개수가 같이 있다, 이거 나쁠까요, 좋을까요? 이거는 뭐예요? 다다익선이죠. 다다익선. 임수 있어도 좋고요, 개수 있어도 좋죠. 자, 강우수가 있는데 하늘에서 무더운 여름에 비가 오는 것이 나쁠까요? 그렇지 않죠. 강우수는 강우수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하늘에서 비가 오면 또 비가 오는 대로의 용도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 큰 물이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물은, 수는 5월에 태어난 수는 약하기 때문에 뭐가 되겠어요? 반드시 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5월에 기토라든가 특히 무토 같은 것이 다시 투출하게 되게 되면 이 비경겁제는 나한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용신이 되는 임수를 갖다가 이거는 쟁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다시 토가 왕해지는 것은 어떻게 된다? 쟁지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오히려 식신상관인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5월의 무토를 배합하는, 즉 용신을 치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양토인 무토가 되겠고요. 원령은 화인, 이제 오화가 되겠죠.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격국은 뭐예요? 일간과 원령을 놓고 보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이 오는 병화도 양인이 되는 것이고요, 무토도 오를 보게 되면 양인인데 양인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병화는 오중에 있는 정화가 양인인 것이고요, 무토는 오중에 있는 기토가 양인이 된다. 그래서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건 양인이 투출된 것이 아니고, 기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양인이 투출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격국은 양인 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뭐 겁재격이다라고 보시거나 아니면 뭐 정인격이다라고 보셔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닌데, 양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10정격 중에 양인격이라고 하는 별격이 있기 때문에 양인격으로 논하는 것이 가장 격을 잘 논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인격으로 보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긴 한데 뭐 그거는 뭐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일단 화왕절에 토왕절에 무토가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이 왕하고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왕한 일간은 어떻게 돼야 한다? 억부용신법에 따라서 용신을 취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식인데, 5월의 무토는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관사를 먼저 취용하기보다는 뭐예요? 수를 먼저 취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월간의 임수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임수라고 하는 것, 일간 무토 입장에서 임수는 뭐예요? 편제에 해당이 되죠. 편제. 그렇다고 편제격이 되는 건 아니고요. 편제가 있어서 이 편제를 가지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또 토 중에서도 건토, 마른 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마른 땅은 물이 있어야지만 생명력을 얻게 되죠. 바싹 말라 있는 건토는 씨앗을 심거나 나무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어봤자 어차피 죽을 거기 때문에 마른 땅에다가 농사 짓는 사람들은 바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임수라고 하는 물이 있게 되면은 토를 촉촉하게 만들어서 윤토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5월의 뜨거운 열기도 좀 임수가 열기를 또 식혀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그 5월에부터는 임수가 바로 용신이 되겠고요. 연간에 이렇게 경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용신을 생겨주는 경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돼? 희신이 된다라고, 기쁜 신이라고 해서 희신이라고 하죠. 용신을 생겨주는 글자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희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천간에 있는 것은 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일간부터는 5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뿌리가 튼튼한 반면에 임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 약하죠. 경금도 5에는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경금도 이렇게 뿌리 왕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의
뿌리, 그 다음에 경금의 뿌리가 지지에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인데, 자, 연지에, 자, 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좌우충이 되죠. 충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임수가 자수를 보게 되면, 임수도 양인을 얻은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임수도 충분하게 되고 무토도 왕하게 되니까 이거는 어떤 사주, 만약 충이 되지 않았다면 신왕, 제왕한 그런 사주로서 거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였는데, 문제가 뭐냐면 좌우상충돼서 일간의 뿌리도 깨졌고요, 재성의 뿌리도 이렇게 같이 깨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의 용도가 크게 떨어지게 되겠고요, 경금도 아직까지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식신으로서 식신생재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국세가 되는 겁니다. 일지를 보게 되면 술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술일주가 되죠. 그래서 좌우충되는 상황에서 화가 깨졌기 때문에 무토의 뿌리가 좀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지에서 술토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무술일주 뭐예요? 간여지동이라고 하죠. 간여지동. 그래서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번에 제가 이 무술 일주 이전에 했을 때는 어떤 거였냐면 무자일주였어요. 그죠? 무자일주. 날짜를 봤을 때는 이때가 언제냐면은 정의 무자 6월 14일 정도 했을 때 요 무자일주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좌우상충 됐을 때, 좌우상충돼서 화도 깨지고 수도 깨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무자일주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임수가 살아났죠. 그러면 일간이 약해지고 수가 살아났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토를 좀 도와주는 글자가 오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 이것이 자수가 아니라 일주 하나가 이렇게 술토로 바뀌게 되는데, 무자하고 무술의 차이는 어떠냐면은 아까 자수는 임수가 뿌리를 뒀지만은 무술을 하게 되면은 좌우상충에서 임수는 뿌리가 깨졌지만은 무토는 어떻게 돼요? 술토를 받기 때문에 무토는 왕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간 무토는 왕한데 금이 약하기 때문에 반대로 무자일주와는 반대로 무술일주가 되면 생시에서는 어떻게 돼요? 금수를 생해주는 그런 글자들이 오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좌우상충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더 좋은 선택의 여지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됐을 때 일단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은 것은 좋아요. 무자보다는 일단 일간이 근기를 3주 안에서 얻었다라고 하면 나중에 가감하는 것은 생시에서 가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선택의 여지가 좀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아까 같이 이것이 말했던 것처럼 무자가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다시 금수가 온다라고 하면 좀 안 좋은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시라는 어떤 생시가 오는 것이 좋을까? 즉 금과 수를 좀 더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글자가 오면 좀 더 윤택한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겠고요.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생시에서 좀 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한번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개축이 들어오게 되면 저는 다시 축토가 수토이긴 하지만 토가 세력이 있는데 축토를 보게 되면 일간이 더 왕해지게 되겠고요. 한 가지 더 문제, 개수가 이렇게 시간이게 되면 무토하고 또 탐합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물기가 있다 손치더라도 요건 좋지 않은 생시로 보겠고요. 갑인시, 을묘시, 병진시, 진토와 수토인데 이것도 저는 좋지 않게 봅니다. 정사, 무오, 기미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임술시 같은 경우에도 임수가 투출해서 좋을 것 같지만은 결국 임수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제가 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생시가 이런 생시가 있을 때는 대운에서라도 금수운으로 가면은 좀 만회가 되지만은 이렇게 사주 전체가 조열해지는 국세에서 다시 목화운으로 가면 좀 좋진 않을 겁니다. 만약에 요 생시 빨간색으로 했을 때 여명이었을 때는 그래도 갑신을요 정의 무자 기축까지는 그래도 좀 봐줄 수가 있는데, 병술대운 이렇게 오는 것은 좋지 않고요.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뭐예요? 신사 경진, 그 다음에 기묘 이렇게 오게 되면 좀 안 좋을 거예요. 근데 경진은 그나마 괜찮은 게 좌우충이 아니라 자진 합수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앞을 좀 안 좋을 것 같지만 이 경진대우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갑인이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 자, 좌우상충돼서 자수가 깨졌다라고 하면서 임수의 뿌리가 깨진
것과 같고요. 얘가 깨져 있기 때문에 임수는 매우 약합니다. 단 5월에 술토를 보게 되고 이렇게 인목을 보게 되면은 지지로 인오술이 되죠. 인오술 화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거는 완전한 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목이 없었을 때는 오화도 깨지고 자수도 깨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인호술 화국이 완전하게 구전하게 되면 오화는 거의 깨지지 않고요. 자수만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화국이 완전하게 형성된 상태에서 말씀드렸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부족하게 되면은 화를 생하고 화는 다시 토를 생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무토일간이 극왕해지는 아주 그런 좀 평고해지는 그런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임수경금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을묘시도 마찬가지죠. 뭐 갑인이나 을묘나 물론 이제 을묘는 이건 승목이기 때문에 뭐 갑인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역시 좋지 않은 생시고요. 병진의 진토가 습토 이긴 하지만 이거는 뭐냐면 진술이 상충해요. 그죠? 좌우 상충되고 진술 상충이죠. 진술이 상충되게 되면 요거는 토충이에요. 진술충, 충미충 이렇게 진술 충이나 아니면 축미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토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토가 충한다고 해서 토충이고 토충은 붕충이라고 해요. 붕충. 이 붕자는 뭐예요? 법붕, 친구가 충하는 거죠. 다른 뭐 좌우충, 묘유충, 인신사해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가 깨지게 돼 있는데 진술주 충미충은 충하게 되면 토가 다시 왕해지는 것. 토가 다시 왕해지게 되면 반대급부적으로 금수는 다시 약해지는 것이 단점이죠. 그래서 제가 진토가 스토라 하더라도 좋지 않게 보는 것이 마찬가지의 그런 이유가 있고요. 정사보기밋이 뭐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그런 생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시들은 좀 피한다라기보다는 만약에 부득이하게 이런 생시를 얻었다라고 하면 뭐 대운을 봐야죠. 대운을 만약에 딸이 이런 생시를 얻었다라고 하면 조금 불리할 것이고요. 남자가 이런 생시를 얻었다 하더라도 병술대운은 좀 많이 좀 조심해야 되겠죠. 진술상충 예를 들어 병진인데 진술상충에서 다시 술토가 오게 되면 진술술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대체 송사라든가 이런 것이 또 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게 오술 합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오술 합이 될 수도 있겠고요. 상황에 따라서 세운에 따라서 또 진술충도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술 합이 됐든 진술충이 됐든 금수가 있어야 되는 사주에 화토가 왕해지는 것은 결국 또 용신인 수가 또 깨지는 그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오술합이 됐든 진술충이 됐든 이거는 결코 좋지 않은 그런 생시가 되겠습니다. 임자시, 경신, 신유시, 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기가 살아나 일간이 왕한테 수기가 살아나는 그러한 국세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좌우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뭐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지만은 뭐 일간을 다시 생해주는 그런 곳으로 가도 이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화가 깨진 상태에서 무토가 술에만 의지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경신은 토의 기운을 빼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토가 뿌리를 쓰는 것이 오화의 뿔을 드는데 좌우성 등지도 이 뿌리는 좀 깨져 있는 상태, 그다음에 술토만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자 금이 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금수가 좀 세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비교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일간도 약하진 않지만 금수가 세력이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진 않겠지만은 뭐 일간을 도와주는 화운으로 가도 목운으로 가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봐서는 이렇게 좀 안 좋다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생시가 좀 이렇게 되면은 대운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 좀 필요한 것인데 만약에 남녀가 구분되어 있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있겠죠. 어떤 것이 더 좋을지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릴 거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